자, 집합을 연산하는 방법이 총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였냐면 A 합집합 B.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A에만 들어간 애들도 동시에 들어간 애들도 B에만 들어간 애들도 모두 모으는 거. 두 번째 A 교집합 B는 교차되는 A와 B에 모두 들어간 애들을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개념만 조금 다르게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A가 아닌 것들을 모두 모아 놓으려고 하는 건데 어디 안에서, 그러니까 전체가 어디로 한정되어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마지막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A에서 B를 갖다 빼는 건데 A에 있지도 않았던 걸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A에서 B를 갖다 뺀다는 건 요만큼 부분들, A에서 A하고 B의 공통되는 부분만 빼는 것이다. 요 4가지가 기본적으로 집합을 연산할 때 사용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배워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수학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1, 2, 3, 4, 5와 같은 숫자를 배웠고 수의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을 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뭐 했었냐면 초딩 때 수학 되게 쉬웠거든. 문제가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3 더하기 2는 2 더하기 네모, 네모칸 채우는 그런 문제 있다고. 그럼 당연히 뭐야? 3이잖아.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야 이거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 해가지고 했지. 그때 막 수학적 의미를 막 느끼면서 하진 않았잖아. 근데 사실은 얘가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숫자의 덧셈에 있어서는 교환 법칙, 둘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다. 그래서 3 더하기 2가 2 더하기 3이랑 같고 3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이랑 같은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닌 게 3 빼기 2하고 2 빼기 3은 같지? 않잖아요. 나누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둘의 위치를 바꿔서 계산하는 것을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연산에서는 이제 덧셈하고 곱셈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집합의 연산은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4가지를 배웠는데 어디서만 가능한 거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A하고 B를 합하나 B하고 A를 합하나,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계산하나 B와 A의 공통 부분을 계산하나 모두 다 같은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뭐가 있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결합이 뭐죠? 묶는 거잖아. 뭐 가족 간 결합을 통해 통신비를 할인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합 법칙은 뭐냐면은 수의 연산에서 이런 거야. 2 더하기 3 더하기 5가 있는데 이거를 2 더하기 3 더하기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뭔가 좀 귀찮으니까 2하고 3을 먼저 더해서 5를 만들고 5를 더한다. 근데 연산의 순서가 바뀌어서 3과 5를 먼저 더하고 거기다가 2를 갖다 더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결합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어디서 성립하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보시면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되는 거니까 그냥 A하고 B하고 C를 갖다 합하나, A 합집합 B의 C를 합하나, A의 B 합집합 C를 합하나 모두 다 같다. 그게 뭐다?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분배 법칙 혹은 배분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숫자 연산할 때 이런 거였잖아. 2 곱하기 3 더하기 5는 2하고 8을 갖다 곱해서 16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얘는 짠짠 해가지고 2 곱하기 3과 2 곱하기 5를 더해서 16을 만들어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분배 법칙 할 때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이야기들과 다르게 연산이 서로 다른 게 2개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도 분배 법칙은 마찬가지로 연산이 몇 개가 들어가냐? 2개가 들어가요. 이번에 결합 법칙은 하나만 들어가잖아. 합집합만, 교집합만. 분배 법칙은 섞여 있어요. 합집합과 교집합이. 그리고 연산하는 방법은 얘랑 비슷해요. 이렇게 빗대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합집합이, A하고 C의 합집합이,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뭐로 만들어주면 교집합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A, 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A하고 B의 교집합이 A하고 C의 교집합이 막판에 뭐로 연결되면 된다? 합집합으로 연결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그게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지는 다시 한번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7번에 보니까 우선은 그냥 그 집합 연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U에서 뭘 빼래요? A 여집합을 빼래. 전체 집합 U가 있어. 여기 A가 있다. 그러면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저 파란색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다? A 여집합이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전체에서 저 파란색 A를 빼면 뭐만 남아요? A만 남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뺐는데 어떻게 B가 남아? 오케이? 그래서 전체에서 A가 아닌 것들을 빼버리니 뭐만 남았다? A만 남았다. 두 번째, A 여집합, 교집합 A. A하고 A가 아닌 것. 공통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다. 뭐가 돼야 된다? 공집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A 교 A 여는 공집합이니까 A랑 A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서로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세 번째, A 합집합 B U. 전체 집합이 있고, 일반적으로 안에 A도 있고 B도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짜자자잔 짜자잔 짜자자잔, 저 빨간색 부분이 A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합집합 B가 전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네,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A하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인데, 어쨌든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반대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전체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공집합입니다. 그럼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죠. 까지는 아니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A가 만약에 공집합이면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테니까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A가 공집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틀린 말이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한 번이라도 틀리면 다 틀린 말이다. 그럼 거꾸로,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전체 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5번 전체 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B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 B가 되겠죠. 근데 먼저 해서 뭘 물어봤냐면 전체하고 B의 여집합이 교집합 물어봤거든. 공통되는 거. 뭐가 나와야 된다? B의 여집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다. 오케이? 이거를 이제 막 앞쪽에서 했었던 연산법칙 같은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근데 문제가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다 보면 뭔가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녀석들도 튀어나오긴 할 겁니다. 오케이? 8번 B-A는 B 차집합 A죠. 그래서 B에는 -2랑 -1이랑 0이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고 A에는 -2랑 0이랑 2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어. 그럼 여기 써져 있는 이 B 차집합 A는 B에서 A를 갖다 빼면 누구를 빼요? B와 A의 공통 원소를 빼는 거잖아. -2랑 0을 빼면 되겠네. 그래서 B 차집합 A는 뭐만 된다? -1만 된다.
아니면 그림을 갖다 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 그 다음에 전체 집합 U도 있어. 그래서 지금의 문제 상황을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뭐 이미 확인했으니까 A하고 B의 공통 원소는 마이너스 2랑 0. A에만 들어가는 거 2, B에만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1. 마일 0, 1, 2, 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B 차집합 A는 B에서 A를 갖다 뺀 거, 공통된 부분을 갖다 빼면 여기는 요 마이너스 1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차집합 A하고 X를 합쳤더니 X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죠? B 차집합 A가 있는데 X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B 차집합 A하고 X를 갖다 합치면 X가 되는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B 차집합 A가 X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X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하고 X를 갖다 합쳤는데 X가 됐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X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A가 X의 부분 집합이다. 얘를 다시 써보면 B 차집합 A는 여기서 A를 갖다 빼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X의 부분 집합이고 A는 마이너스 2, 0, 2가 X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2는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집합 X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집합 X는 분명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전체 집합 U에는 원소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 집합 중 X가 갖고 있는 조건은 하나, 둘, 셋, 4개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것만큼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몇 개? 4개가 우리가 원하는 집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방금 문제 풀었던 것처럼 이 집합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면 뭐가 되고? 공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거는 전체가 되고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은 A가 아닌 게 아닌 거니까 다시 A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A하고 A 여집합을 합치면 빠지는 게 하나도 없을 테니까 전체가 되고 A하고 A 여집합은 공통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교집합은 공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에서 B를 갖다 뺀다. A 차집합 B인데 아까도 계속 표현했지만 이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 차집합 B는 A에서 A하고 B의 공통 부분만 빼는 거였잖아. 그래서 그걸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A 합집합 B 큰 거에서 B만큼을 빼가지고 A 차집합 B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A 차집합 B는 A교 B 여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그림을 갖다 그려 생각해 볼게요. A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여집합을 생각하려면 전체 집합 U하고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것들이니까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이 부분이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는 어디냐면 요거잖아. 요 파란색 부분. 오케이? 그래서 검은색 색칠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형광펜 친 부분하고 공통되는 거를 파란색으로 체크해 보면 요 부분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가 된다? A 차집합 B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A 차집합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A교 B여랑 똑같다. 외워주세요. A 차집합 B는 A 내비두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를 여집합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걸 만약에 나중에 계산하라고 나오잖아. 그럼 봐봐 어떻게 연산하는 거냐면 앞에 건 내비두고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는 다시 여집합을 씌워주라고 했는데 여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온다 했었잖아. 그래서 얘가 A 교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의 성질에서 보시면 A하고 A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A가 되겠죠. 왜냐면 집합에서는 중복된 원소를 한 번만 체크한다. A하고 A의 공통된 부분도 A가 된다. 그 다음에 A하고 A 교집합 B를 합치면 A가 있고 B가 있고 A 교집합 B하고 A를 합치면 교집합 부분을 A가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하고 A 합집합 B A하고 A 합집합 B 이게 A 합집합 B죠. 여기에 공통되는 부분은 A 합집합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A가 된다. 세 번째 A하고 공집합을 합치면 합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A. A하고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그대로 뭐가 나온다? 공집합. 마지막 A하고 U를 합치면 U, A하고 U의 교집합은 A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외우고 문제에 적용한다 보다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갖다 그려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문제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외워야 되는 마지막 공식은 드모르간 아저씨가 만든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얘는 합집합이나 교집합과 여집합을 갖다 섞는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요. 처음 것도 여집합, 뒤에 것도 여집합,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뒤집어주면 돼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처음 거 여집합, 뒤에 것도 여집합, 가운데 교집합은 뭐로 뒤집어줘? 합집합으로 뒤집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그게 왜 성립하냐? 라고 하는 걸 밑에 그림을 갖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가 아닌 거하고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 공통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면 결국 두 개가 같게 만들어진다. 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문제 속에다 활용을 할 때 A교 B의 다시 전체 여집합은 첫 번째 거 여집합, 합집합, 교집합 뒤집고 그 다음에 다시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수 있어. A 차집합 B의 다시 전체 여집합을 계산을 하자. 근데 A 차집합 B는 아까 앞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앞에 거 내비두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거는 여집합 씌워주라 했잖아. 그거에 다시 전체 뭐를 해야 되는 상태냐면 여집합을 붙여야 되는 상태고 이제 여기다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 앞에 거, 가운데, 끝에 거인데 얘가 A가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고 B의 여집합에 여집합을 씌워주고 그러면 얘가 A여 합 B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도 많이 안 나가는 겁니다 오늘. 자 마지막 9번 문제 하나만 풀고 진도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아우 목 아파. 짜증나잖아. 그래서 뒤에 거부터 정리하자 얘들아. 뭘 써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 써가지고.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다시 전체 여집합은 첫 번째 A 여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를 합치는 거고 이게 그림에서 생각을 해보면 A, B
A 교집합 B는 여기 가운데 빨간색 부분이죠. 그 빨간색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A 합집합 B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합쳐봤자 더 이상 추가될 게 없는 거야. 그냥 A 합집합 B가 나오는 거고. A 합집합 B는 얘는 157, 얘는 14567. 그러면은 그대로 B가 나오겠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5개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A하고 B 자체도 A가 B의 부분집합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